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8년이 되는 해입니다. 축구장 8개가 넘는 넓이의 기념공원도 첫 삽을 뜬 지 9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순창 지역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 목표는 지지율 20%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 비례후보를 포함해 전북 지역에 32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중대재해 사고는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고가 5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 뉴스입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8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선열의 거룩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서 열렸는데요. 축구장 8개가 넘는 넓이의 기념공원도 문을 열어 의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인 정읍 황토현 전적지입니다. 자주와 평등으로 사람이 하늘이 되는 세상을 위해 여러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농민들이 탐관오리의 폭정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이 올해로 128돌을 맞았습니다. 1894년 갑오선열의 희생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잇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여겨집니다. 유족과 정관계 인사 등 참석자들은 민주주의와 민족을 지키려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정부 주도로 기념식이 거행된 지 4년. 재작년 이곳에서 열린 뒤 작년엔 서울 경복궁에서 거행됐고 다시 정읍에서 기념하게 된 겁니다. 이날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첫 삽을 뜬 지 9년 만에 문을 열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시관의 주제는 민중의 힘으로 사회를 개혁하다. 전국에서 민족 항쟁이 일어나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한국 근대 민주정신의 큰 줄기가 되다. 이렇게 4가지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는 전국 90곳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이른바 울림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축구장 8개가 넘는 넓이엔 추모관과 전시관, 연구소 등이 들어섰고 캠핑장까지 생겼습니다. 여기 전봉준 장군이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 인물이었다는 게. 이쪽에 있는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인내천, 또 나란히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보국 안민과 같은 동학사상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토대가 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함양할 수 있는 기념공원이 마침내 문을 열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도 내년이면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순창 지역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11일 오전 7시 10분쯤 순창군 유등면의 한 야산에서 패러글라이딩 하던 50대 A씨가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전북 지역에서 중대재해는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북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고가 5건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6건으로 지난해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 사고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올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5건 중 3건은 군산에서, 1건은 김제와 완주에서 각각 발생했습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 목표는 지지율 20%라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11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단 한 명의 국민의힘 기초의원도 없다며 몇 명이라도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비례 후보를 포함한 32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정읍이 퇴보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패거리 정치라고 주장하며 시정 제1원칙으로 시민을 꼽았습니다. 김 후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 건강을 챙기는 건강지원센터와 365일 아이 돌봄센터를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채용공제와 시민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금융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새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 정부보다 경제, 특히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에 대한 바람이 많았습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바라본 지역민들은 경제만큼은 과거 정부보다 더 나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주택관계 이런 거는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 좀 잘 살도록 하고 경제도 좀 좋아지도록 하고 옛날 부패 그런 것도 좀 청결 좀 해야 되고. 잘난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이제 새 정부에 와가지고는 더 잘하겠지요. 경제 살리고 좋고 또 뭐 저거 하면 다 잘 사도록 하면 좋겠지요. 특히 서민 경제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주말로도 손님들이 좀 있는데 그때 코로나 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안동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북부 지역 좀 많이 보살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법인 택시 자체는 너무 정부 자체에서 생각 안 해주는 거야. 좀 살도록 해주세요. 또 갈수록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균형 발전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농촌이 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은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100% 낫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종합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이웃 국가와의 공조 그리고 대북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경제 12국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지 조금 잘 사는 나라에 의존하면은 어쨌든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미국하고 잘 공존해가지고 나라를 첫째로 부강하고 좀 더 잘 살 수 있게. 안보 문제 그 해결도 좀 국민들한테 좀 평화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군사 막 무기를 막 도발하려고 그러고 위험해갖고 아이고 위협에 좀 빠졌지 않은 게 한국이. 시민들은 무엇보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서민들을 더더욱 이제 잘 살 수 있게끔 먼저 하기 전에 이제 약속했던 거 다 뭐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 국민이 지는 나라가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 이제는 새 정부가 정책으로 화답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전북도 행정기구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지난해 3월 전북 인구가 180만 선 밑으로 내려간 뒤 회복하지 못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1급 감축 또는 2, 3급 복수지귀를 3급 단수로 환원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 전북도는 13개 실국에 2, 3급 복수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180만 이상인 지역은 자율기구 2개를 포함해 총 14개 실국 설치 운영이 가능한데요. 다만 2년 연속 분기말 평균 인구수가 180만 명을 넘지 못하면 13개 실국으로 기구 설치 운영 기준이 하향 조정됩니다. 전북도는 자율기구로 새만금 추진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에는 일자리 경제국장을 일자리 경제 본부장으로 격상시키면서 현 조직 체계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전북 인구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달 기준 178만 824명까지 떨어졌는데요. 올해 말까지 대폭적인 인구 증가와 같은 극적 반전 없이는 행정조직을 실국 본부 통폐합 등으로 다시 하향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도는 현행 2, 3급 복수직위인 일자리 본부장을 3급 단수로 하향 조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추후 조직 개편 시 기구 정원 확대를 지향하고 과소팀 조정, 업무 쇠퇴 분야에 대한 인력 재배치 등의 방향으로 조직 관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최초 여성농악단 단원들이 남원 광안루에서 공연을 마련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남원역사연구회는 92회 춘향제 기간 광안누각에서 여성농악단 단원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장복녀 씨 등 전국 최초 여성농악단 단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춘향제를 만들고 시작하신 곳이 남원 예기 권번입니다. 그 권번의 후예들이 남원 농악단이거든요. 남원 국악단. 그 농악단 국악단에서 막년에 활동하셨던 1960년대에 활동하셨던 그 원로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풍물도 치고 춤도 추는 그런 자리입니다.